자, 오늘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까지 마무리 한번 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정규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어요. 정규분포는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시험 성적이라든지 나뭇잎의 크기라든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걔네들을 다 연속관계분포로 나타내면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결론을 갖고 있었지. 그 종 모양의 그림이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을 가지면서 이런 곡선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 딱 가운데 지점에 뭐가 있어요, 여기? 딱 가운데 지점에 평균. 얘가 종 모양이 이렇게 쭉 이 가운데가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쭉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무슨 값에 의해 결정되는 거였어? 이거는 평균값, 딱 가운데 대칭축이 평균값이었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에 의해 결정됐었어? 시그마, 표준편차 값에 의해서 결정됐었지. 이거를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했고 정규분포라고 했고 얘를 기호로 뭐라고 나타냈니? N M,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한다 였었지. 그래서 얘는 뭐 이런 거였지. 얘는 X는 M, 평균에 의해서 선대칭을 이루는 종 모양의 곡선이었고요. 얘와 X축 사이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였어? 1이었죠. 확률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확률이었다? 넓이가 확률이었다. 자, 평균값이 커지면 이 종 모양이 그대로 평행 이동에 움직이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변하면 얘가 눌렸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뭐 그런 모양이 바뀌게 된다. 결국엔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 그리고 종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넓이가 확률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계속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그냥 계산해낸다 정도 해석이 전부였던 거야, 여기서는. 그치? 근데 이 정규분포라는 거 자체로만 보면 뭐를 할 수 없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어 시험하고 수학 시험을 봤어. 영어 성적은 95점을 받았고요. 수학 성적은 90점을 받았어. 어떤 과목을 더 잘한 거야? 그냥 점수로만 놓고 보면 영어가 더 높겠지. 근데 그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했냐, 어떤 과목을 더 잘하냐라고 본다면 그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 나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자, 표준정규분포 말고 그냥 정규분포 곡선에서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수학이라고 해볼게. 근데 노란색이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은 보통 평균도 좀 낮고 아주 상위권의 점수도 점수의 나이도 별로 없지. 가운데 좀 몰려있는 뭐 요즘에는 좀 이런 모양이 좀 안 나오긴 해. 중위권이 없는 추세가 좀 만들어져서.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이게 M1 이게 수학이라고 해보고요. 자, 영어가 평균적으로 니네 일반적으로 평균이 좀 더 높지. 수학보다는 일반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니긴 해. 또 그것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뭐 이게 될지 뭐 영어라고 해볼게.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내 위치가 수학 같은 경우는 여기야, 여기 나 이렇게 수학 나, 영어 여기 있어. 점수는 더 높아. 나 이런 거야. 그럼 결국에 나의 위치를 보려면 뭘 구해봐야 되는 거야?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 이 정도로 나온다면 영어 점수가 더 높지만 영어 실력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보면. 네,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개념이야, 이거를. 근데 야, 이렇게 눈에 띄게 넓이가 확 영어가 넓이가 확 넓다라는 게 보이지 않게 문제에선 주어지겠지. 그러면 실제 넓이를 못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주어진 걸로 구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얘는 결국에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냐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표준화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두 개가
평균과 시그마 값이 달라서 표준 편차 값이 달라서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 없는 두 개의 집단이 있는 거야. 근데 걔를 뭐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표준화시켜서 비교한다라는 개념이지. 그럼 표준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표준화가 뭐였어? 표준화. 평균을 얼마로 만들고? 평균을 0으로 만들고요. 표준 편차 값을. 편차 값을 얼마로 만드는? 1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한다. 그쵸? 확률 변수를 바꿔서. 그래서 보통 이런 개념이 있었죠. 확률 변수 x가 있어. 확률 변수 s가 있었던 거야. 표준 확률 변수. 표준 확률 변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호를 보통 사용하니? Z라는 기호를 사용했었지, Z. 그치? Z는 누가 Z였었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 확률 변수 X에서 누구를 뺀 것을, 평균 M을 뺀 것을 누구로 나눈다? 시그마, 표준 편차 값으로 나눈다. 그렇지? 이게 내가 시그마로 나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서 봐봐. 일반적으로 이 부분 자리를 분산 자리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고? 시그마의 표준 편차의 제곱의 자리로 읽고 실제로 표기할 때도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보기 중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만약 이렇게 써 있는 애도 있지만 사실 그 중에는 계산해서 써놓은 것도 있어. 근데 둘 다 틀렸다고 보진 않는다고. 근데 너희는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다 뭘 쓴다고?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야 실수가 줄어든다 정도야. 실수가 줄어든다. 반드시 표준 편차 값으로 여기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좋아. 그럼 얘 이런 확률 변수의 표준화라는 짓을 하면 왜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될까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거잖아. 확률 변수가 x가 있는데 z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 그럼 이거를 구해봐야 되는 거야. 평균이면 이 z를 구해보라는 얘기 아니야? z라는 표준 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은 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럼 z라는 애는 누가 치환된 게 z였어? 누구? 얘지 얘. 근데 얘 하트로 나눠 쓸 수 있지 않냐? 그럼 누구 분해가 되는 거야? 시그마 분해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해 m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근데 이거 기억하나? 이쪽에다 잠깐 한번 들어와 볼까요? 이쪽으로 가보자. 네, 보통 EX가 주어져. EX는 스몰 m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렇죠? EX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VX가 있을 거고요. VX 값도 VX로 알고 있다. VX 값은 V라고 해볼게. 확률 변수 X의 분산 V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 AX V B 확률 변수 AX V B의 기대값 평균은 뭐 되니? AM 플러스 B가 됐었죠. 그쵸? 자, V AX V B는 뭐가 됐었니? A 제곱에 V 이렇게 된 거였죠. 그쵸? 시그마는 절대값 A의 시그마였지? 그게 당연한 거였어. 그거 마찬가지야. 확률 변수 Z라는 애는 얘였어. 확률 변수 X에다 평균을 뺀 것을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눈다 였지. 그럼 Z는 얘였던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이런 애죠. 시그마 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라는 얘가 여기 X의 개수 A의 역할이고요. 얘가 B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얘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야? 시그마 분의 M이죠? 마이너스 그대로 시그마 분의 M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자, 뭐 이 확률 변수 X가 누군지 상관없어. 누군든지 간에 무조건 Z로의 확률 변수로의 변환을 하면 평균은 반드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야. 0이 될 수밖에 없다야. 이 개념 너무 단순한 개념이긴 한데 사실 그래서 이쪽을 배우면 보통 그냥 이렇게 느끼지. 공식? 그냥 공식? 공식 쓰면 돼. 공식 쓰면 답 나오잖아. 뭐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하긴 해, 사실. 뒤쪽 원래 그래. 통계 파트가.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의 개념은 되게 많지. 앞쪽에서부터 경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산확률 변수 다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온 거긴 하지만 걔가 뭐 시행이 충분해지면 뭐 근사적으로 뭐 정규분포를 따르고 뭐 이런 뭐 단계에 거쳐서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오게 된 것뿐이야. 근데 베이스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사실 이쪽 파트 문제만 딸랑 나오면 공식만 누가 잘 기억하냐 정도만 해도 내신 문제를 맞추는데 진짜 어려움이 거의 없어. 계산 실수 안 하는 거하고 뭐 큰 특이사항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자 봐요. 그럼 평균이 0이 된 거 확인했어. 그럼 뭐도 확인해야 돼? 분산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먼저 VZ 똑같잖아. V에 똑같이 뭐 되는 거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었으니까 얘는 분산은 누구의 제곱이야? A의 제곱의 V였죠? A의 제곱의 V 그쵸? A 제곱이 누군데? 시그마분의 1이잖아 그쵸? 시그마분의 1에 제곱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이죠? 거기다 뭐가 붙어 있는 거야? V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물론 VX라고 하면 되는 건데 VX 근데 VX라는 게 누군데? 시그마 제곱이잖아. 분산이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지? 그치? 그럼 시그마 제곱분의 1과 시그마 제곱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애는 평균을 얼마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똑같이 1로 만들어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으로 그래프를 바꿔놓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표준 정규 분포라는 모양이 딱 이런 정규 분포랑 같은 모양은 맞죠? 자, 이런 모양이긴 한데 얘 모양이 평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요. 얘가 흩어진 정도가 표준 편차 값이 1 정도 되는 모양으로 모든 모양이 동일하게 맞춰진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이 수학을 여기 하나 이거 노란색 하나 찍어놨지? 내 점수가 여기였어 여기. 근데 그거를 표준화 시켜도 그럼 얘 점수가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찍어볼게. 뭐 이렇게 바꿔볼까? 얘는 n 평균이 뭐 할까? 너무 높으면 안 돼. 여기 정도 잡았으니까. 한 50 정도 잡아볼까? 평균 50. 표준 편차값 10 할까? 10의 제곱을 따른다. 뭐 이거라고 쳐볼게. 됐죠? 그리고 내 점수가 아까 여기 찍어놓은 점수 하나 있었지. 이 찍어놓은 점수 몇 점 해볼까? 70점 하나 해볼까? 70점? 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걸 표준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 여긴 0이었잖아. 그럼 얘 이 곡선이 이렇게 바뀐 건데 그럼 나의 위치를 찍을 수가 있잖아. 그럼 나의 위치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70에서 몇을 뺀 다음에 50을 뺀 다음에 시그마 값인 10으로 나눠버린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2라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가 뭐 1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고 2라는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너는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는 요 넓이에 여기 정도 위치야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잖아. 그럼 상이 몇 %인지도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구해내는 것은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지지. 맞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확률값이 얼마야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게 기억나지? 그거는 문제에서 확인한다는데 그 표가 주어져도 너희는 항상 이 그림을 그려 푸는 거라고. 근데 그 개념을 자꾸 이 정도 문제는 안 그려도 풀 수 있잖아. 당연하지. 그래도 무의식 중에 계속 그려서 푸는 거야. 정규분포든 표준정규분포든 다 그린다야. 항상 그린다. 항상 그린다. 됐죠? 그거였어. 근데 영어도 하나 잡아보자. 얘는 n 뭐 아까 얘는 평균 좀 더 높으니까 70 하자. 70 흩어진 정도는 더 심하니까 뭐 20 할까? 20의 제곱을 따른다. 뭐 이 정도 하고 얘 점수는 여기보다 높으니까 90 뭐 이렇게 해볼까? 90점? 됐죠? 그럼 그때는 위치가 어딘지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90에서 몇 뺀 다음에 70 뺀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20으로 나눈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니까 1의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가 나의 영어 실력이었던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수학 과목을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표준화라는 개념은 왜 하는 거냐라고 하면 진짜 직관적으로 딱 이거야. 다른 두 집단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게 사실 전부야. 이 정규분포에서 표준화 개념에서 끝까지 갔을 때. 근데 이 다음에 딱 이게 겹치지. 뭐가 겹치냐. 그래 놓고 나중에 다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 이제 요 개념이 아마 니네가 기억이 조금 났을 거야. 뭐만 딱 외우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면 Z 표준화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한 상태잖아. Z가 누구냐? 이게 끝인 건데. 자, 우리가 앞쪽에서 봐봐. 두 번째 하는 내용이 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BMP를 따른다. 기억나요? 이게 무슨 분포였어? 이항분포였죠. 자, 이항분포에서 N은 뭐였어? 시행한 횟수였죠? 독립시행 확률에서. 그다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면 내가 BMP라고 썼지만 얘는 N번의 시행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이고요.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그 표가 그려진 것처럼 느끼면 된다고. BMP라고 써있지만. 그치? 근데 이항분포 BMP를 따르는 예에서 EX는 어떻게 구했어요? MP로 구했지. 기억나죠? VX는 어떻게 구했어요? MPQ로 구했고요. 시그마 X는 당연히 루트 MPQ였어. 당연한 거야 이게. 이때 이미 배웠다고. 그쵸? 근데 이항분포라는 것 자체는 독립시행 확률이었잖아. 근데 큰세 법칙 앞쪽에 한 번 나왔었지. 큰세 법칙. 큰세 법칙은 뭐였었어? 큰세 법칙은? 시행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수학적 확률에 통계적 확률이 개 다가간다를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게 큰세 법칙이었잖아. 근데 그거를 따르게 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n번의 시행을 하는데 그 n번의 시행이 충분해진다면, 근데 그 충분해진다는 게 되게 엄청 큰 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한 30번 이상. 근데 그냥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대충 한 15번 이상짜리도 충분히 크다고 봐. 그러니까 그냥 이항분포인데 정규분포로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다 그냥 충분하다고 보면 돼. 웬만한 문제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래대로는 30번 이상을 그냥 충분하다라고 보통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15번 충분하다고 그냥 봐. 근데 이 말은 멘트는 딱 이거야.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MP를 따를 때 그 시행인 N이 충분히 크다면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항분포 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냐? 이렇게 막대기로. 왜냐면 이거 이산확률 분포기 때문에. 그치? 근데 얘가 처음에 그려보면 막 이게 딱 종 모양이 아닌 이상한 모양이 돼. 시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계산이 가능하잖아. 근데 그 시행이 충분해지면 이 막대기가 겁나 많아지겠지. 그 막대기 끝에 모아놓으면 정규분포랑 동일시 되더라. 거의 모양이 근사되더라. 이게. 그게 이거죠? 이항분포의 시행이 충분하다면 근사적으로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라고 하면 n 이렇게 쓰잖아. 자, 요 앞자리가 누군데? 평균 자리지. 그럼 여기서는 누굴 써야 되겠어? MP를 쓰게 되는 거고, 얘는 뭘 쓰면 돼?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MPQ의 제곱을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표준편차의 제곱의 자리인가? 물론 그냥 MPQ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왜? 분산의 자리이기도 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계산상에서 편의성이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편차의 제곱을 여기다 쓴다고. 됐죠? 이항분포에서 시행이 충분해? 정규분포를 따르네? 근데 정규분포면 이 상태에서 보통 해석하지 않지. 왜? 문제에서 다 표준정규분포 표가 주어지니까. 확률의 값이 그 표준화된 거에서 구하게 만들어 놓잖아. 물론 평균을 기준으로 시그마씩 차이 날 때마다 1, 2 표준화를 그 그래프에서 바로 할 수도 있어.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웬만하면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표준화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다시 뭐를 고치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야. 표준화 0,1의 제곱을 따르도록 표준화를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똑같은 작업이지? 앞전에 배웠던 거 완전 동일한 작업이어서 별도의 개념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야. 그게 마지막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공식을 헷갈리는 경우도 사실 별로 없고요. 공식을 까먹는 경우도 사실 별 보지도 못했어. 이거 그렇게 쉽게 까먹어지나 이게? 엄청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잘 이용해 먹기만 하면 돼. 근데 단 보통 실수하는 게 다 뭘 안 그려서 실수하는 거냐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렇게 안 그려요. 계속 풀다 보면 그래. 그렇게 안 그리고 표준화 계산하다 틀리거나 그 표에서 소수점 아래 있잖아. 소수점 아래 0점 어쩌죠 더하다 틀리고 그게 제일 대표적이야. 빼다 틀리고 이런 거 소수점 아래 계산하다가 그런 거 말고 개념을 아예 이해 못했다라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개념은 다 외우고 잘해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자꾸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물론 이 파트는 지금 중간고사에 한 학교 정도 들어갈 거고 나머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사실 기말고사 범위가 통계적 추정밖에 안 돼가지고 맨 뒷단은 낼 게 별로 없어서 아마 정규분포 안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들어가 봐야지 아는 거니까 시험법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쪽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나간다고요? 조건부